110년 전 일인데 왜 사과를 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녀의 조상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녀의 자랑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팅쌤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한 배우가 TV에서 집안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랑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워졌어요. 결국 그 배우는 손으로 쓴 사과문을 올렸어요. 이 뉴스를 본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110년 전 일인데 왜 사과를 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 이 질문에 답하면서 한국인의 마음을 같이 들여다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진짜 주제는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 주인공은 배우 하영이에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로 유명해진 배우예요. 최근에 새 드라마 홍보를 위해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은 4대째 의사 집안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언니까지 모두 의사래요. 특히 증조 할아버지 자랑을 많이 했어요. 서울에서 처음으로 서양의학병원을 여신 분이에요. 고종 황제도 진료하셨대요. 여기까지는 멋진 이야기 같죠? 그런데 한국 네티즌들은 검색을 정말 잘해요. 사람들이 100년 전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그 증조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친일단체에서 활동한 기록이요. 일본의 유명 정치인을 추모하는 모임에 이름을 올린 기록도 나왔어요. 소속사는 처음에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기록이 계속 나오자 결국 사과했어요. 하영도 손으로 쓴 사과문을 올렸어요. 역사에 대해 무지했고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방송국은 그 방송의 다시 보기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광복절 바로 앞에 일어났어요. 광복절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타이밍이 정말 안 좋았죠? 이 뉴스는 영어 뉴스로도 나왔어요. 외국인들의 댓글은 대부분 이런 느낌이에요. 조상의 일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야. 110년 전 일로 왜 사과를 해?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사실 한국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조상의 잘못을 후손이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녀의 조상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녀의 자랑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두 가지 한국 문화 코드가 필요해요. 첫 번째 코드는 겸손이에요. 두 번째 코드는 친일파라는 단어예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생긴 사람? 부자? 아니에요. 정답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어로 나대는 사람이라고도 해요.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삼성의 회장 이재용을 아세요? 한국에서 제일 부자 중 한 명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재용을 정말 좋아해요. 왜일까요? 공항에서 혼자 가방을 들어요. 직원들과 편하게 셀카를 찍어요. 평범한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엄청난 부자인데 행동은 옆집 아저씨 같아요. 그래서 귀여운 밈도 많이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열광해요. 저렇게 돈이 많은데 저렇게 겸손하다니. 미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실해요. 미국 힙합에서는 나 돈 많아 가 멋이에요. 큰 차, 큰 집, 다이아몬드를 자랑해요. 그게 성공의 상징이고 팬들도 좋아해요. 하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음날 인터넷이 시끄러울 거예요. 한국에서는 부자일수록 유명할수록 더 겸손해야 해요.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벼는 쌀이 되는 식물이에요. 벼가 익으면 무거워져서 고개를 아래로 숙여요. 사람도 똑같아요.
진짜 훌륭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이 속담이 오늘의 표현이에요. 뒤에서 다시 연습할게요. 두 번째 코드는 역사예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이 시대를 일제강점기라고 불러요. 그때 한국에 협력한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불러요. 한국 사람들에게 친일파는 그냥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아주 강한 분노가 들어있어요. 재밌는 건 요즘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정말 좋아해요.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일본 음식도 좋아해요. 그런데 친일파 이슈가 나오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축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를 한일전이라고 해요. 한일전은 절대 지면 안 되는 경기예요. 평소에 축구를 안 보는 사람도 한일전은 꼭 봐요. 외국인들에게는 이 감정이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네티즌들이 재미있는 비유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미국 배우가 TV에서 가문 자랑을 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유명한 의사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의사가 나치를 도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부자로 잘 살고 있어요. 어때요? 느낌이 좀 다르죠? 한국 사람들이 느낀 감정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조상이 아니었어요. 그 역사를 모르고 자랑한 것이 문제였어요. 겸손 코드와 친일파 코드, 이 두 개의 버튼이 동시에 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하영이 홍보하던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정혜인이에요. 그런데 정혜인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조선시대에 아주 존경받는 학자 정약용이에요. 한국 사람이면 모두 아는 위인이에요. 그런데 정혜인은 조상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 게 없는데 조상님 이야기가 나오면 부끄러워요. 보이세요? 이게 바로 한국식 정답이에요. 훌륭한 조상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끄럽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같은 드라마에 완전히 반대인 두 배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마의 제목이 뭘까요? 이런 엿 같은 사랑이에요. 엿 같다는 아주 캐주얼한 속어예요. 정말 최악이다 라는 뜻이에요. 친한 친구 사이에서만 쓰세요. 네티즌들은 웃으면서 말해요. 와, 제목 그대로네. 정말 운명의 장난 같죠? 자, 오늘의 표현을 정리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겸손하다는 뜻의 속담이에요. 예문 하나, 그 배우는 유명한데도 정말 겸손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더니. 예문 둘, 성공할수록 겸손해야 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 속담을 쓰면 한국 친구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은 한 배우의 집안 자랑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한국인의 마음이었어요. 한국에서 겸손은 그냥 매너가 아니에요. 생존 전략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어때요? 가족 자랑, 성공 자랑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무료 대본은 유튜브 설명란에 있어요. 오디오로 듣고 계시다면 유튜브에서 대본과 함께 볼 수 있어요.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면 멤버십 워크북을 확인해 보세요. 단어 정리, 표현 연습, 퀴즈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팅쌤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한 배우가 TV에서 집안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랑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워졌어요. 결국 그 배우는 손으로 쓴 사과문을 올렸어요. 이 뉴스를 본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110년 전 일인데 왜 사과를 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 이 질문에 답하면서
한국인의 마음을 같이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진짜 주제는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 주인공은 배우 하영이에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로 유명해진 배우예요. 최근에 새 드라마 홍보를 위해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은 4대째 의사 집안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언니까지 모두 의사래요. 특히 증조 할아버지 자랑을 많이 했어요. 서울에서 처음으로 서양의학병원을 여신 분이에요. 고종 황제도 진료하셨대요. 여기까지는 멋진 이야기 같죠? 그런데 한국 네티즌들은 검색을 정말 잘해요. 사람들이 100년 전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그 증조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친일단체에서 활동한 기록이요. 일본의 유명 정치인을 추모하는 모임에 이름을 올린 기록도 나왔어요. 소속사는 처음에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기록이 계속 나오자 결국 사과했어요. 하영도 손으로 쓴 사과문을 올렸어요. 역사에 대해 무지했고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방송국은 그 방송의 다시 보기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광복절 바로 앞에 일어났어요. 광복절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타이밍이 정말 안 좋았죠? 이 뉴스는 영어 뉴스로도 나왔어요. 외국인들의 댓글은 대부분 이런 느낌이에요. 조상의 일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야. 110년 전 일로 왜 사과를 해?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사실 한국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조상의 잘못을 후손이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녀의 조상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녀의 자랑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두 가지 한국 문화 코드가 필요해요. 첫 번째 코드는 겸손이에요. 두 번째 코드는 친일파라는 단어예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생긴 사람? 부자? 아니에요. 정답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어로 나대는 사람이라고도 해요.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삼성의 회장 이재용을 아세요? 한국에서 제일 부자 중 한 명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재용을 정말 좋아해요. 왜일까요? 공항에서 혼자 가방을 들어요. 직원들과 편하게 셀카를 찍어요. 평범한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엄청난 부자인데 행동은 옆집 아저씨 같아요. 그래서 귀여운 밈도 많이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열광해요. 저렇게 돈이 많은데 저렇게 겸손하다니. 미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실해요. 미국 힙합에서는 나 돈 많아 가 멋이에요. 큰 차, 큰 집, 다이아몬드를 자랑해요. 그게 성공의 상징이고 팬들도 좋아해요. 하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음날 인터넷이 시끄러울 거예요. 한국에서는 부자일수록 유명할수록 더 겸손해야 해요.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벼는 쌀이 되는 식물이에요. 벼가 익으면 무거워져서 고개를 아래로 숙여요. 사람도 똑같아요. 진짜 훌륭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이 속담이 오늘의 표현이에요. 뒤에서 다시 연습할게요. 두 번째 코드는 역사예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이 시대를 일제강점기라고 불러요. 그때 한국에 협력한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불러요. 한국 사람들에게 친일파는 그냥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아주 강한 분노가 들어있어요.
재밌는 건 요즘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정말 좋아해요.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일본 음식도 좋아해요. 그런데 친일파 이슈가 나오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축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를 한일전이라고 해요. 한일전은 절대 지면 안 되는 경기예요. 평소에 축구를 안 보는 사람도 한일전은 꼭 봐요. 외국인들에게는 이 감정이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네티즌들이 재미있는 비유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미국 배우가 TV에서 가문 자랑을 해요. 우리 중조 할아버지는 유명한 의사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의사가 나치를 도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부자로 잘 살고 있어요. 어때요? 느낌이 좀 다르죠? 한국 사람들이 느낀 감정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조상이 아니었어요. 그 역사를 모르고 자랑한 것이 문제였어요. 겸손 코드와 친일파 코드. 이 두 개의 버튼이 동시에 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하영이 홍보하던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정혜인이에요. 그런데 정혜인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조선시대에 아주 존경받는 학자 정약용이에요. 한국 사람이면 모두 아는 위인이에요. 그런데 정혜인은 조상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 게 없는데 조상님 이야기가 나오면 부끄러워요. 보이세요? 이게 바로 한국식 정답이에요. 훌륭한 조상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끄럽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같은 드라마에 완전히 반대인 두 배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마의 제목이 뭘까요? 이런 엿 같은 사랑이에요. 엿 같다는 아주 캐주얼한 속어예요. 정말 최악이다 라는 뜻이에요. 친한 친구 사이에서만 쓰세요. 네티즌들은 웃으면서 말해요. 와, 제목 그대로네. 정말 운명의 장난 같죠? 자, 오늘의 표현을 정리해요. 편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겸손하다는 뜻의 속담이에요. 예문 하나, 그 배우는 유명한데도 정말 겸손해. 편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더니. 예문 둘, 성공할수록 겸손해야 해요. 편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 속담을 쓰면 한국 친구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은 한 배우의 집안 자랑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한국인의 마음이었어요. 한국에서 겸손은 그냥 매너가 아니에요. 생존 전략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어때요? 가족 자랑, 성공 자랑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무료 대본은 유튜브 설명란에 있어요. 오디오로 듣고 계시다면 유튜브에서 대본과 함께 볼 수 있어요.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면 멤버십 워크북을 확인해 보세요. 단어 정리, 표현 연습, 퀴즈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까지는 멋진 이야기 같죠? 타이밍이 정말 안 좋았죠? 조상의 잘못을 후손이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녀의 자랑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두 가지 한국 문화 코드가 필요해요. 정답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자인데 행동은 옆집 아저씨 같아요. 한국에서는 부자일수록 유명할수록 더 겸손해야 해요.
겨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진짜 훌륭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예요. 느낌이 좀 다르죠. 그 역사를 모르고 자랑한 것이 문제였어요.